이 작품을 영상화 하시는데 가장 고민했던 지점, 가장 신경을 썼던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이 비질란테라는 원작을 시리즈화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저한테 맞닥뜨려진 가장 큰 첫 번째 고민거리는 이 방대한 서사를 가진 원작을 어떻게 시리즈로 압축할 것인가 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매력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어떻게 이 시리즈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었고, 어, 마치 1부부터 8부까지 한 번에 몰아보면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질 수 있으면서도, 그렇게 빠른 전개를 가져가면서도 그 원작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들의 대결, 그리고 캐릭터들의 매력들을 화 엔딩에 배치를 시키면서 이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적인 측면들을 좀 성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주제적인 측면을 말씀 주셨지만 또 장르적인 재미도 놓치지 않고 살리셨는데 액션을 디자인할 때 좀 공들인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 액션을 사실 이 비질란테라는 게 워낙 액션으로도 유명한 또 원작이었어 가지고 실제로 웹툰 원작이 훨씬 더 멋있는 액션을 하기도 하지만 이 영상으로 녹였을 때 이 멋있는 액션이 약간, 그러니까 너무 지홍이나 아니면 이 인물들을 멋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감정적 액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, 예,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외적인 부분의 그 표현도 워낙에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비질란테가 지금 겉으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싱크로율, 배우들과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싱크로율을 만들어주는 게 뭐 외적인 증량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저는 이 캐릭터 조언이란 캐릭터를 볼 때 제일 압도하는 기분이 들었던 게 동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팔의 동작이라든지 몸짓, 실루엣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는 캐릭터로 느껴졌거든요. 그런 캐릭터 연구나 표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주신다면. 네, 이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 외형적인 어떤 부분과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조언의 그 세계관, 이 심리를 좀 잘 파악하고 좀 논리를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좀 큰 숙제였어요. 외형을 만드는 것보다 그 조언의 세계관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이제 웹툰에 보여진 그 조언이라면 또 제가 만드는 또 세계관, 제가 만드는 그 설득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대본을 좀 계속 파악을 하고 계속 대본을 읽다 보면 또 만들어지는 또 세계관, 또 인물형들이 또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사실 5, 6화가 말씀하신 조언의 세계관이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난 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어떤 세계관을 좀 생각하고 가셨는지 그리고 웹툰과의 어떤 차이를 좀 두시고 싶었는지를 설명을 좀 보태 주신다면. 네, 그 일단 조언 같은 캐릭터는 상당히 1차원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.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들을 잘 파악을 하다 보면 그 어른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부주의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된 집단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,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나름의 그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사람들,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어떤 그 속사정이나 그 내면들을 잘 보여주려면 사실 이 웹툰이라든지 그 영화라든지 이 드라마 시리즈 이런 작가나 감독의 어떤 그 심층적인 분석이나 그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 가치관, 철학들이 있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죠. 근데 저희 비질런테가
이 관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 흥행성과 상업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그 모순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내면들을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, 그래서 제가 더 이 비질란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 작품적으로 좀 애정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감독님, 작가님 두 분 다 듣고 싶은 게,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유지태 배우님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얘기로 꺼냈지만, 사실 다른 캐릭터들, 김주용이라든지 조광옥, 최미려 전부 다 매력적이잖아요. 그리고 미묘하게 또 웹툰과는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작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게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. 일단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8편이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그 캐릭터가 좀 요약이 된 부분 있잖아요. 요약이 돼서 이제 좀 그 묘사가 약간 좀 덜 됐다라는 부분이,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해요. 약간 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크 히어로라고 부르고 싶은 게 그 네 명이 전부 다 어딘가 한 군데가 다 빠그러진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약간 좀 우려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그렇게, 그러니까 그 다른 인물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함축이 되면서 이제 약간 캐릭터성이 표현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, 그게 저는 8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제 생각에 그 디즈니 플러스 분들이 보시면 시즌 2를 하실 때는 20화로 해주셨으면, 이걸 좀 디즈니 플러스 사장님한테 좀 보여주시죠. 네 명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입장에 서실 것 같아요? 그 각각의 그 견해가 다르잖아요. 비질란테의 견해, 조언의 아까 세계관이라 표현하신 게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, 각각의 가치관, 정의들이 충돌하는 얘기라서 어느 인물에 가장 가까우신 것 같으신지. 저는 조언에 가까워요. 네, 조언 제가 역할을 맡으면서 연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, 조언이 저한테는 가장 가깝고 익숙한 인물입니다. 네, 세상의 부조리나 모순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들은 다 있거든요. 그리고 시스템, 막강 권력과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정의를 모두 다 품고 있고 계속해서 그 정의를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 마치 지렁이를 밟았을 때 지렁이에 꿈틀꿈틀 거리듯이 이 세상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비질란테 자경단들이, 그 나름의 자경단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우리 비질란테 이 드라마처럼 시리즈처럼 정말 이렇게 폭력을 폭력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온전히 굴러가지 않겠죠. 네,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곁에 있는 그 신념을 가진 나름의 자경단, 네, 나름의 그 어른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주 마음에 들었던 장면, 대사는 그거였어요. 그 조헌이 김지혁한테 이제 얘기할 때, 그 이런 비질란테 활동을 할 때 아팠냐?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팠냐, 좋았냐? 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. 고통스러웠냐? 네, 재밌었냐? 네네, 네. 그 대사가 굉장히 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라고 느꼈고, 그리고 그 대사를 들은 김지혁의 표정이 이 작품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세 분도 각자 뭐 6화까지 공개된 것까지 기준으로 해서 본인 마음속에 약간 얼룩처럼 남아있는, 잘 안 지워지는 대사나 장면이 있다면 한 장면씩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도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, 사실 그거는 이제 유지태 배우가 만들어 온 대사예요. 원래 원작이 없는 대사였었고, 그 촬영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대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. 와, 이거 너무 좋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작품을 진짜 관통하는 대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오브 엔딩이 또 이
비질란테라는 이야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주제적인 측면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핵심적인 대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김지용이 계속 사람의 인권을 계속 파괴하는 한 명의 인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을 때 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이제 그 조원한테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조원이 나중에 김지용을 제압하고 나서 인간으로서는 너한테 동의한다. 인간으로서는 네 말에 동의한다. 그런데 경찰로서는 아니다.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조원의 캐릭터로 보여주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감정이 잘 터져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 같아요. 뭐 연기자로서도 또 이 작품을 참여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동료로서도 이 작품이 그 마지막 장면이 5부 마지막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6부 마지막 첫 장면 그 장면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. 조언이 어떤 상업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좀 성숙된 캐릭터로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뭐랄까요, 이 코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가 사실 이 작품을 할 때 가장 큰 저의 화두였거든요. 예.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가해자,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,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계속 대사를 파악하고 이 조언을 좀 연기자로서 품으면서 이 김지용이 이런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,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을 분명히 겪었을 텐데 그때 젊었을 때 조언은 어떤 생각이 들었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을까, 그리고 이 조언이 이 악과 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려줄 수 있을까,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숙제 아닌 숙제였었습니다.